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그 어떤 무언가를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바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 매니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많이 이제 해주시는 질문인데, 보통은 초보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바로 센터님, 개체가 밥을 안 먹어요 라는 겁니다. 예,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터 해서 얘네들이 왜 이럴까요? 등등등 여기서 파생된 질문들도 상당히 많은데,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인 제 개체가 밥을 안 먹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타란툴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타란툴라는 정말로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타란툴라에 대해서 연구는 아직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네들에 대한 행동학 뭐 이런 책조차도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사육 경험을 통해서 얻은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탈피기간. 탈피기간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동리가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누가 봐도 진짜 터질 것 같이 그렇게 빵빵하다, 혹은 배가 까만색으로 반질반질해졌다, 그러면 이제 탈피기간입니다. 타란툴라는 탈피기간 때 밥을 안 먹죠.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보통 많은 초보자분들이 사육하고 계시는 개체들이 유체임을 감안하여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2주에서 3주 정도는 밥을 안 먹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개체의 사육 부적응인데요. 보통은 밥을 안 먹는 애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나무위성 아니면 배회성이에요. 버로우성은 먹이를 정말 잘 먹어요. 정말 바닥재를 얕게 깔긴 깔아도 얘네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그 바닥재를 파고 들어가고 그 바닥재를 또 쌓아 올리면서 집을 만들고 본인 자체를 은신을 하면서 그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데, 배회성이나 나무위성 애들은 아무래도 노출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배회성 개체들은 사실 버로우성이라고 보는 게 맞기는 맞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배회성이라는 성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야생에서도 배회성 개체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나무의 밑기둥이나 아니면은 돌틈 이런데 이제 얘네들이 알아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땅을 판 다음에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사육 환경 자체에서는 배회성이라는 말만 믿고 은신처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바닥재에 물그릇 띡 하나 올려놓고 그냥 사육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 환경 자체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레서, 판포, 골리앗 외에 몇 종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개체들이 만약에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은신처를 하나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은신처를 해줌으로써 개체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육장 자체가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육장 자체는 그냥 개체들이 탈출을 못하게 막아두는 우리일 뿐이지, 그 우리 안에 또 다른 집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나무위성이나 배회성들은 버로우성처럼 따로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이 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좀 현저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나무위성 애들한테는 코르크보드라든지 아니면은 나뭇잎이라든지 어떠한 구조물을 통해서 얘네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만들어주면은 나무위성도 상당히 적응을 잘하고요. 그리고 배회성들도 이제 먹이를 잘 안 먹는 애들이나 이제 먹이를 넣어줬는데도 한참 있다가 먹는다 그러면은 그게 확실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조그마한 은신처, 유체 전용으로 나오는 이런 은신처라든지 그리고 혹은 아성체용 은신처들,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해주시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요. 굳이 내가 큰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사실 코르크보드 조각들 있죠. 그 조각들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삼각형 지붕 형태로 만들어서라도 세워 넣어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걔네한테 맞춰줘야 됩니다. 야생동물은 이런 이제 인공적인 사육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여기서도 또 다른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사실 다들 타란툴라 의문사 이러는데, 사실 의문사라는 거는 왜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문사라는 말이 나온 거지만, 엄밀히 따지면 야생에 있어야 될 동물을 우리가 키우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조그마한 구조물들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야생의 환경과 비슷하게끔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건강한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고 개체들도 더 행복하게 더 크게 더 괜찮은 성장 속도를 보이면서 우리 옆에 오래오래 머무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무위성들도 역시나 구조물을 넣어주면은 환경 적응을 상당히 잘해서 먹이를 잘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은 환경 적응 조건 외에도 먹이를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먹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먹이의 문제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나무위성 애들은 조금 더 역동적인 생물체에게 더 반응을 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육 환경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밀웜을 조금 더 많이 먹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밀웜은 야생에서도 사실 땅을 파봐야만 나오는 그런 이제 군뱅이나 애벌레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위성 애들이 그 땅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걔네들을 사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무위성 애들은 말 그대로 나무 위에 걸어댕기는 그런 이제 그 벌레들의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개미라든지 귀뚜라미 뭐 이런 애들이 먹이가 주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야생에서는 여러 가지 풀벌레들이나 여러 가지 또 다른 곤충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야생에서는 개구리라든지 나무에 사는 도마뱀들 이런 애들까지도 먹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새까지도 먹이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무위성 애들한테는 구조물을 충분히 해줬는데도 먹이를 안 먹는다 그러면은 먹이를 한번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개체들이 목이 마를 때 먹이를 안 먹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고파도 물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먼저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사육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체들이 물을 먼저 먹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수분 섭취가 잘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신진대사라든지 그런 게 조금은 더 원활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사육장 안에 수분이 가득한지 충분한지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먹이를 안 먹는다 그러면은 사진을 찍어서 탈환센터 쇼핑몰에 보시면은 센터님 이것이 궁금해요 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체들의 사진을 찍어서 한번 저에게 사진을 한번 찍어서 올려줘 보시면은 제가 무조건 100% 제 말이 맞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냥 아무런 사진도 없이 저한테 센터님이 얘가 밥을 안 먹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랑 똑같냐, 제가 내과 의사한테 전화해서 의사 선생님 제가 아파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증상을 봐야 됩니다. 증상을 봐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그걸 일단은 좀 봐야지 저도 어느 정도 도움은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뿅.